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욱인의 독서방의 박성희입니다. 오늘은 현대그룹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 창업자를 생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도 했었고요. 문인들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울산 현대조선을 방문했을 때도 만났습니다. 큰 키에 카랑카랑한 목소리, 저녁 식사 후 마련된 여흥 시간에 정 창업자는 서유석의 가는 세월을 불렀습니다. 참석자 모두에게 격이 없이 다정했고요. 1980년대 초반이니 오래전 일인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 창업자의 자서전이나 평전은 많습니다. 얼마 전 한동훈 장관이 소개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도 있고요. 그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를 고른 건 이 책이 자서전 중 제일 먼저 나와서 그런지 정 창업자의 삶이 가장 진솔하게 묻어난다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정 창업자의 자서전은 한 개인의 인생사를 넘어 20세기 한국 경제사 내지 국가 발전사를 방불케 합니다. 그 어떤 소설이나 영화보다도 드라마틱하고요. 강원도 깡촌에서 가난한 농부의 맏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만 마치고 19살에 가출해 당대의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 현대조선을 아우르는 현대그룹을 일군 정창업자의 삶을 한 번에 요약하기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는 3번으로 나누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창업자는 1915년 11월 25일 강원도 통천에서 6남 2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2001년 3월 2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책은 어린 시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는 소학교를 전교 2등으로 졸업했는데 붓글씨 쓰기와 노래를 못해서 그렇지 공부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월반할 만큼 잘했답니다.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상 꿈으로 끝났습니다. 아무리 해도 가난을 면치 못할 것 같은 농사일에서 벗어나고자 가출했다 아버지에게 잡혀오기를 3번, 19살 때 다시 고향을 떠났습니다. 부둣가 막노동꾼, 역공장 직공 등을 거쳐 취직한 곳은 복흥상회라는 쌀가게. 정 회장은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빈대가 들끓는 노동자 합숙소 잠자리에 밥 사 먹고 나면 그만인 노동 품삯에 어디 비할 바인가. 한 달에 쌀 한 가마니면 1년이면 12가마가 아닌가. 고향 떠나기를 잘했다. 아버님도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줄 것이다. 이제부터 장래가 트이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흥분과 기쁨의 나날이었다. 그는 취직한 이튿날부터 매일 첫 새벽에 나가 가게 앞을 깨끗이 쓸고 물까지 뿌려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돼 일이 터졌습니다. 쌀 한 가마니와 팥 한 자루를 배달하라는데 자전거를 못한다는 말을 못해 자전거에 쌀가마니를 빗끌어 메고 나선 거죠. 결국 빗길에 나동그라져 자전거는 망가지고 쌀가마니는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선배 배달꾼에게 자전거 배달 기술을 배워 사흘 동안 밤잠을 안 자고 연습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취업한 지 2년 만에 복흥상회를 인수했습니다. 가산을 탕진하는 아들 때문에 우라병이 든 주인이 그에게 가게를 넘긴 덕이죠. 1938년 1월 서울 신당동에 경일상회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의 나이 24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는 뜻같지 않은 법. 이대로만 가면 국내 제1의 미국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을 즈음 중일 전쟁으로 쌀 배급제가 시행되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작한 건 자동차 수리공장. 1940년 3월 서울 아현동 고개에 아도 서비스를 차렸는데 잔금 치른 지 닷새 만에 불이 났습니다.
공장은 물론 수리를 맡은 자동차까지 몽땅 타버리는 바람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죠. 그는 주저앉는 대신 쌀가게 시절부터 알던 이에게 다시 돈을 빌려 신당동에 무허가 수리공장을 차렸습니다. 이 공장도 일본의 기업 정리령 때문에 1943년 초 다른 곳과 강제 합병을 당했습니다. 광복 후인 1946년 그는 서울 중구 초동에 현대자동차공업사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1.5톤짜리 트럭을 이어서 2.5톤짜리로 만들거나 휘발유차를 목탄차나 카바이트차로 개조했습니다. 사업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건설업자들이 받아가는 공사비 금액을 보고 토건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결단의 배경은 이랬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에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를 더해 100%를 채웠다. 안 될 수도 있다는 회의나 불안은 1%도 끼워 넣지 않았다. 나는 초동 현대자동차공업사 건물에 현대토건사 간판을 더 달았다. 1947년 5월 25일 현대건설의 출발이었다. 1950년 1월엔 중구 필동에 현대토건사와 현대자동차공업사를 합쳐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현대건설 설립 반년 만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정창업자는 미군불에 일을 했습니다. 전쟁 막바지인 1953년 4월엔 대구와 거창을 잇는 고령교 공사를 맡았는데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사무실은 물론 집까지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죠. 그는 동생들 집과 자동차 수리공장 땅을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했습니다. 적자를 감수하고 공사를 마친 결과 정부의 신용을 얻었습니다. 그는 덕분에 이후 정부 공사 수주에 어려움이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1957년엔 한강 인도교 복구공사를 하고 1965년엔 태국 파타니 나라티와 고속도로 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알래스카, 괌,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했습니다. 1968년 2월엔 경부 고속도로 건설의 5분의 2를 맡았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현장으로 달려가 하루 종일 십장 노릇을 하다가 밤에야 올라왔다. 하루는 비가 억수로 왔다. 현장 사람들에겐 비옥과 장화가 있었지만 내 것은 없었다. 현장 소장에게 장화를 사오라고 했지만 내 발에 맞는 게 없더라며 빈손으로 왔다. 그날 저녁 나는 신고 갔던 운동화와 양말을 벗고 맨발로 올라왔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7월 7일 준공됐습니다. 벌써 반세기가 훌쩍 지났네요. 지금까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 1부였습니다. 2부에선 자동차 산업에 대한 도전과 국산 자동차 1호 포니 탄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우근의 독서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